자, 이번에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새로운 분이 또 나와주셨는데요. 하나증권의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 이성원 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엔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 네이버 그린 팩토리점 이성원 PB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증시가 오늘 또 잘 올라줬어요. 기분 좋은 하루였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증시 분위기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AI 거품론이다, 네.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간밤 증시는 또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거든요. 한 줄 평은 어떻게 남겨주실까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도 3대 지수는 이제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결국에는 고용은 식었고 또 이제 소비는 견고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던 하루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결국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켜지면서 이제 증시에도 좀 청신호가 켜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세일즈포스가 또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CRM 업계 1위 강자죠. EPS가 3.25달러로 나왔고요. 또 매출은 103억 달러.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4% 급등 중인 점. 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벨 쪽도 실적이 괜찮았었죠. 그런데 세일즈포스도 지금 4%에 뛰고 있는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보여주시죠. 자, 오늘 올라온 세 가지 주제입니다. 고용과 서비스업 지표가 공개됐고요. 12월 금리나 굳히기, 그리고 코드레드 오픈 AI, 넵튠을 인수했다. 자, 세 가지 주제입니다. 간밤에 고용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공개됐는데 사실 이 고용 지표가 조금 불안해 보이기도 네. 했거든요. 피비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미국의 네. 이제 고용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전에 이제 민간 고용을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어제 나왔던 이제 고용 지표였습니다. 네.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약간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로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실제로 이번에 나온 거는 예상보다 너무 많이 이제 그렇죠. 네. 감소한 결과를 냈는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 그러다 보니 이제 페드워치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 89%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어제 같이 나왔던 이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서비스 PMI인데요. 네, 그렇죠. 이 서비스 PMI 결국에 잘 나왔습니다. 이 뜻이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그래도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SM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6개월째 확장 중이죠. 이 확장 중이라는 의미는 이제 기준선인 50을 윗돌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만큼 서비스업 현황이 좀 괜찮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앞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네. 트레이더들이 이제 베팅하는 사이트죠. 세미 페드워치 기준으로 한 90%까지 늘어난 상태인데 네. 어떻게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산타랠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산타랠리를 바라볼 때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금리 인하를 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FOMC가 12월 10일 날 열리는데 네. 이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타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되게 우세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2월에 상승 확률이 약 73% 정도였습니다. 네. 73%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3%의 상승 확률에서도 예. 이제 가장 좋았던 게 결국에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중순에 한번 산타랠리를 기대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산타랠리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죠.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쪽 비트코인도 뭐 93,000달러까지 좀 시원하게 반등해 준 상태인데 과연 파월 의장이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줄지 개인적으로는 금리 동결보다 인하 쪽에 손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픈 AI가 코드레드, 그러니까 사내 경보까지 발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이었는데요. 지금 챗GPT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타트업까지도 인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픈 AI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어제자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에 이제 오픈 AI가 코드레드를 발령을 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22년에는 이제 구글에서 코드레드를 챗GPT 때문에 발령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지금은 이제는 완전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3가 너무 이제 고평가를 받고 있고 호평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이제 오픈 AI 내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결국에는 모든 내부 자원을 챗GPT를 개선하는 데 쓰겠다. 네.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도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인 챗GPT 5.2 버전이 굉장히 잘 나와줘야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AI 춘추전국 시대가 열릴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과연 이 AI 3파전이 어떻게 번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브로드컴하고 인텔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우선 브로드컴에 대한 얘기부터 저희가 나눠볼게요. 네. 최근 월가에서도 이제 목표가를 올려 잡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브로드컴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아까 처음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제 크리도 테크놀로지 그리고 마벨 네. 테크놀로지 기업의 실적들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올랐죠. 근데 그렇죠. 이 두 기업 모두 다 인터커넥트를 하는 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 인터커넥트 시장에서의 가장 점유율이 높고 가장 대표 기업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근데 이 브로드컴이 12월 11일자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 네. 최근에 이제 구글에 TPU를 만드는 곳이 브로드컴이라고 알려지면서 구글 진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아마도 여기서 이제 AI 부분이 골드만삭스는 100% 정도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터커넥트 시장과 이 인터커넥트 시장을 뺀 TPU 시장까지도 TPU 아닌 XPU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전에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전에 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조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네. 예, 알겠습니다. 브로드컴의 경우 이제 매수 의견 주신 거고요. 자, 그리고 인텔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애플과의 협업 소식으로 굉장히 핫했었죠. 아직 뭐 픽스가 된 건 아니고 지금 논의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애플 칩을 좀 만들게 될까요? 이전에 사실 애플이랑 인텔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이제 CPU, 애플이 이제 인텔의 CPU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M 시리즈로 돌아가면서 이제 TSMC에게 이제 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인텔이 만약에 이번에 애플에 좀 물량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인텔 부분에 있어서는 인텔의 파운드리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업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인텔의 파운드리를 애플이 사용할지 아닐지라고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한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인텔이 애플과 실제로 협업을 하게 된다면 인텔 주가에는 뭐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정말 쉬지 않고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텔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협이 많았죠. 네. 인텔은 TSMC에게 완전히 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애플이 인텔의 파운드리를 조금이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 그래도 업사이드가 조금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이 뭐 제3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경쟁 구도에서 인텔이 실제로 점유율을 가져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인텔이 점유율 가능성을 가져올 정도는 저는 약간 이렇게 확률적으로 말씀드리기 네.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 파운드리 쪽으로 계속 좀 발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이 파트너십을 좀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게
정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적에도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런 파트너십이? 네. 지금 당장 실적에는 이제 반영이 되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네. 어쨌든 이제 뭐 계약을 막 맺게 되면은 그게 바로 잡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바로 실적에서 확인은 할 수 없겠지만은 이제 실적 끝나고 CEO나 이런 경영진들의 뉴스나 아니면 예. 입을 통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로드컴과 인텔과 관련된 투자 의견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두 기업 모두 매수 평가 주신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 말씀의 이성원 PB와 함께했습니다. 대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